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장순흥 총장입니다. 제10회 한동창업경진대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근본에는 특별히 또 하나의 한동, 메타버스 한동 캠퍼스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페토 버추얼 캐릭터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저와 비슷한가요? 보시다시피 오늘날 시장과 기술은 지금 또 빠르게 변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하고 치열한 스타트업의 환경 속에서 한동의 스타트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집념과 이웃을 향한 시선입니다.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의 시간과 많은 위기의 순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기적 같은 도움의 성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노력이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게 귀한 가치로 전해질 수 있어야 하겠죠. 정말 좁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 함께 기쁘게 걸어가는 한동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응원합니다. 끝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심사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함께 화면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대회에 출전한 모든 팀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묘약팀입니다. 저희는 평생을 섭취하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 의학묘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플랫폼으로 의학묘약은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의약품 정보 플랫폼 의학묘약의 대표 이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약품을 섭취하며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당뇨가 있는데 이 약을 먹어도 되려나? 당장 운전을 해야 하는데 졸음이 오진 않을까? 많은 소비자들이 의약품 섭취, 관리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모약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의학모약은 당뇨, 고혈압의 기저질환부터 임산부, 유아 등 건강 상태에 맞는 키워드 알림을 제공합니다. 청심환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베테랑 약사들이 알려주는 약의 꿀팁, 나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효과, 부작용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나달, 바코드, 케이스 검색부터 의약품의 사용기한까지 관리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실제 개발되어 작동 중인 서비스이며, 앞으로 의학모약은 사용자의 건강 상태와 복약 기록, 리뷰를 기반으로 한 AI 맞춤형 의약품 추천과 1:1 약사 문의까지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AI 맞춤형 의약품 추천의 경우 생리통이 심함, 위가 약해 속이 잘 쓰림 등의 키워드를 체크하면 속쓰림을 유발하는 성분이 없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부브로펜 성분이 포함된 약들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약모약은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런칭하였고 아직 마케팅 전임에도 의료의 94위에 진입하였습니다. 세계 모바일 헬스 앱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큰 성장률을 보이는데요. 코로나19로 격리된 생활을 하며 환자나 일반인들은 각자 집에서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질병 관련 어플 이용률은 2015년 10%에서 2020년도 22%로 급증하였습니다. 이 약모약은 온 가족의 약을 관리하는 30대에서 50대 주부, 약에 알러지 반응이나 기저질환이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소비자, 미국의 경우 비싼 의료 비용 때문에 진료받기 부담스러운 소비자를 타겟으로 합니다. 이 약모약은 소비자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AI 의약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바코드, 케이스를 찍어 손쉽게 의약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주부, 20대, 약사 등 약 100명 이상의 인터뷰와 유저 테스트를 진행해왔고 이를 반영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약 40명 이상의 외국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현재 미국 버전 서비스를 출시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핵심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정보 제공 방법의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식약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약품 약 5만여 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케이스 및 바코드 인식 기능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포항시 약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자문받았으며 약사님들의 꿀팁 정보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내에 여러 대의 수상 및 8천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사업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로드맵입니다. 1차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홍보, 추천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후 본인의 건강상태 및 복약 기록, 리뷰를 기반으로 약사와의 1:1 증문즉답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 추후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쌓이면 이를 활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4명의 팀원들과 함께 노력하는 이 약모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제 B2B 쪽 관심이 있는데 그 복약을 개인들도 그렇지만 약사들이나 약간 지금 약 DB 이용해서 솔직히 자동으로 이제 소분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쪽들은 혹시 좀 탐색을 해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질문을 잘 이해한지 모르겠는데 네. 약을 처분한다는 게 어떤 의미? 그 약을 이제 보통 약사들이 이제 복약서 질서를 보고 이제 보통 약국에서 나눠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약을 이제 사진으로도 보고 어떤 약인지 많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사람 손이 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런 것들이 뭐 대형 병원이나 혹은 그런 곳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소분되는 것들을 하는데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거 탐색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말씀해주신 의견도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은데요. 아직 그쪽으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약 R을 구별하는 그런 테스트들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약 R을 찍었을 때 이 약이 뭐 EGM인지 뭐 타이레놀인지 이런 테스트들은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앱을 깔았거든요. 그래서 써봤는데 제가 이거를 메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검색은 이렇게 쭉 나오는 것 같은데요. 추천을 받는 기능은 확인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처음에 들어갈 때 질환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질환별로 약이 쭉 보여지는 거는 확인했는데 추천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없는 거죠? 네. 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됐었나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유저 테스트를 100회 하셨을 때 유저들 반응이
어떤 건가요? 뭐 많았겠지만 이제 핵심적으로 어떤 고객 니즈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실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 어플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셨고요. 그중에 큰 이유 중에 그분들한테 있어서 큰 이유는 이제 의약품 관리였고요. 저희가 타겟팅으로 했던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유용한 의약품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니즈를 느끼셨었습니다. 네. 특허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공유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재 인공지능 기반의 약품 정보 제공 방법 특허 출원을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약품 사진을 찍어서 특히 나달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의약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의약품 중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의약품인지 매칭해 줄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추가하였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바코드 인식과 케이스 인식까지 함께 이제 특허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네. 저도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솔직히 이제 약을 이제 솔직히 처방을 받고도 보통은 예전에는 그냥 약국에 주는 건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봉투에 그래도 약이랑 모양이랑 설명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딱 요 장표일 것 같아요. 방금 보여주신 것처럼 야가를 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소화제 같이 들어있는 소화제를 먹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소화 잘 되는데 약간 뭐 위산 방지제에서 약사분들이 그냥 이 약 먹으면 좀 그런 거 발생할 수 있어서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제가 만 유저 입장이라고 해도 약이 뭔지 궁금한데 봉지 안에 들어있어 솔직히 그냥 육안으로 참 구분하기 어려울 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게 제 생각에 좀 사용성에 대한 아까 전에 신동원 원장님 똑같은 질문 연결인데 사용성에 대해서 고객들 어떻게 반응할지 솔직히 궁금한 부분이긴 하고요. 네, 그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랑 1대1 상담인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기 전에 저는 좀 더 밸류 포지션, 프로포지션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약 모약이 약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건지 약을 추천하시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이제 약이라는 게 어쨌든 의사 처방도 필요하고 또 약사한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중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정보를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사전적으로 그 처방 전에 추천을 해주시겠다는 건지 그런 게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명에서 잘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지금 정보 자체는 일반 의약품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 모든 정보를 다 찾을 수 있는데요. 약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우리가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을 추천하고 그거에 대한 리뷰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팀 이양모양 팀 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옵튜니티 스튜디오 발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옵튜니티 스튜디오 대표 권하은입니다. 저희는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게임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미래를 준비하는 옵튜니티 스튜디오를 지켜봐주세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내신호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뇌파 장비는 더 이상 무겁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저렴한 가격대로 출시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상상만 해왔던 뇌과학으로 움직이는 게임 소개합니다. 옵티니티 스튜디오의 BCI 게임 컨텐츠입니다. 저희는 내신호에서 추출한 집중력, 인지능력, 그리고 안정감 등을 게임에 활용합니다. 먼저 어드벤처 게임 튜로는 플레이어의 집중력을 활용합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으로 장애물을 헤쳐나가세요. 저희는 다수의 유저 테스트를 통해서 튜로를 디벨롭하였고 최근 유저 테스트에서 86%의 사용자로부터 긍정적인 플레이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리듬게임 세모는 사용자의 인지 능력을 모니터링합니다. 플레이어는 캐릭터를 리드에 맞춰 움직이면서 불이 들어오는 타일을 피하게 됩니다. 게임 중 사용자의 내신호를 바탕으로 인지 능력을 점수화합니다. 실제 인지 능력 테스트와 유사한 설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저 테스트를 통해서 게임성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BCI 스릴러 게임 더 세이비어는 플레이어의 심리적 안정감을 게임에 활용합니다. 어두운 숲속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긴장할수록
횃불의 밝기는 줄어들 것이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는 자신의 감정이 실시간으로 게임에 적용되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각 컨텐츠는 주요 타겟층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BCI 장비를 하나 구매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전부가 즐길 수 있는 BCI 패밀리 솔루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높은 고객 가치를 가졌지만 경쟁사들의 경우 불편한 구입 경로, 낮은 장비 호환성, 비싼 가격 등의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옵티니티는 다릅니다. 모든 게임 콘텐츠를 디지털 카피로 제공합니다. 관련 기술 연구와 특허 출원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BCI 장비 호환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효율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경쟁사 대비 약 80% 이상의 소비자가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옵티니티는 이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합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진입합니다. 글로벌 게임쇼 플레이엑스포에서 전시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성 게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BCI 기술의 특장점을 살려 디지털 치료제 시장, 특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치매와 ADHD 치료 시장 진출을 준비합니다. 또한 미래 고객층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관, 박물관 등의 BCI 체험 콘텐츠를 공급합니다. 시장 확장과 홍보 효과 그리고 B2B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초기 수익 시장의 경우 도합 약 2천억 규모의 국내 기능성 게임 시장과 BCI 헬스케어 시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문으로 제작된 저희의 제품은 게임 콘텐츠의 특성상 160개국 이상의 동시 출시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연간 매출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CI 관련 연구실과 연구 협약을 맺었으며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학회와 대학기관 대회에서 수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 기술력을 회사의 자산으로 만들고 있으며 서울 창경센터의 공식 보육기업 협약과 2021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 등을 통해 6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전국 규모 경진대회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게임 행사에 참여하여 소비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업력을 기반으로 현재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컨텐츠 전부 MVP가 완성된 상태이며 22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목표는 이 4명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저희 팀원 전원은 게임 개발 프로젝트 매니징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주 과정 없이 자체 개발이 가능한 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과학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시대는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옵티니티 스튜디오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계가 핵심인지 아니면 게임 컨텐츠 핵심인지 하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뭐 어차피 이제 이게 컨텐츠 이슈일 것 같아요. 뇌파로 좋아하는데 계속적으로 게임이 나오지 않으면 기계를 사는 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이어팟이랑 같이 연출된 사진이 있었는데 기계가 최소형으로 제작된 데는 거의 이어폰 정도 수준으로도 혹시 제작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다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 3년 이내에 그 100억 원 달성과 함께 자체 하드웨어를 개발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질문으로 이게 소형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소형화의 경우에 그 이모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모티브라는 회사에서는 실제로 그 이어폰 형태의 그 장비들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BCI 장비들은 헤어밴드 형식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형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제품의 정확도라고 할까요? 아까 인지 능력 테스트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네,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실제 인지 능력 테스트를 유사하게 일단 실험을 이렇게 게임을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갖다 이용한 게임에 대한 학술지 발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유저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게임성을 일단 검증하는 과정까지 마쳤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확히 어떤 임상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피의 80%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저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BCI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BCI 장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40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이것에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유통 경로가 CD나 USB 형태로 실제로 배달되는 그런 유통 경로가 있다는 게 일단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 판매하시는 업자분들께서 이 게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게이머가 실제로 구매하는 그런 경로들에 대해서 조사 없이 이걸 팔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그 말씀 못 드렸는데 기능성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게임성과 기능성의 그 균형입니다. 그 균형에 대해서 저희가 유저 테스트나 그리고 연구실과의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마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크라우드 펀딩 하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집중력 를 활용한 그 튜로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BCI 기반 어드벤처 게임인데 저희가 텀블벅을 통해서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텀블벅 모집 대상은 한 어느 정도 볼륨으로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이게 판매보다는 홍보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BCI라는 기술이 얼리 어답터들한테 조금 더 친숙한 소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얼리 어답터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일단 타겟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일단 1차 타겟으로 잡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더 펀딩이 된다면은 저희는 또 2차 펀딩, 3차 펀딩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모티프 장비랑은 붙여서 쓸 수 있나요? 일단 이모티브 SDK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만약 이모티브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모티브라는 장비는 일단 연구용으로 개발된 면이 없잖아 있어서 저희는 일단 유로스카이라는 좀 더 대중화된 그런 모델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향후 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연구나 뭐 시제품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요.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는 그 실제로 엑셀레이터들을 통해서 투자에 관련된 지금 문의도 많이 받고 있고 또한 지금 판교 게임오브 센터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저희 사무실이 이제 판교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게임업계 사람들과 이제 같이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정말로 이 BCI 게임 회사를 넘어서 정말 게임 회사로 진정한 게임 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옵티니티 스튜디오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팀은 WeC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방향 가격 설정을 통해 공유 주차 문화를 활성화하는 주거공간 팀입니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 합리적인 주차 가격,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차면 공개 입찰 거래 플랫폼을 제안하는 주거공간 팀입니다. 주차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행복한 감정보다는 짜증나는 감정, 걱정스러운 감정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차를 가진 이상 누구도 주차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약 250여 개의 회사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유 주차를 통한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 주차란 비어있는 주차면을 개방하여 타인과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회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바로 공유 주차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급이 부족할까요? 저희 조사에 따르면 주차장 공급자가 가지는 부담, 예를 들어 사용자 관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처, 관리 문제 등에 비해 수익은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급자의 보상은 극대화하고 부담감은 줄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채택한 방식은 공개 입찰 시스템을 도입한 주차면 공유 서비스입니다. 주거 공간에서는 공급자가 쉽게 자신의 주차면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공급 형태와 금액을 추천해 줍니다. 더 이상 얼마에 팔까,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올린 주차면의 입찰 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입찰자의 평점 또한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찰한 사람에 대한 프로필을 클릭하면 차종, 주차 매너 등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즉, 주차면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먼저 수도권 대학가를 중심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도심의 학부생들과 주변 원룸 빌라촌의 공유 주차면을 연결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 주차면 100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후 저희 서비스를 꾸준히 보완하여 오피스 단지와 번화가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공유 주차 4만 면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빠른 이용자 확보를 위해 서비스의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대신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앱 개발과 동시에 AIoT 센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앱은 각 주차면의 위치와 시간별 가치 데이터를, 센서는 실시간 입출입 차량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차면을 묶어서 관공서나 기업에게 판매하는 B2B 구독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에서 수집한 제휴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를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실시간 주차면 정보를 제공해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 또한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5월에 팀을 결성하고 포항시와 함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주차 관련한 AIoT 센서를 개발하여 육거리 옆 신흥동 마을에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적용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재학생 3명과 AI 분야로 창업한 졸업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웹과 센서를 개발하여 주차 관련 사업을 진행해온 실행력을 갖춘 팀입니다. 지금까지 주거공간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간 모두의 주차장처럼 들리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제 방식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모두의 주차장 경우에는 이미 공급자들이 가격을 정해서 그것을 올려놓고 수요자는 그 자기가 원하는 위치와 자기가 원하는 그 가격에 그걸 선택해서 예약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쌍방으로 가격을 입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주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자기 가격을 올려놓고 그리고 수요자가 입찰을 계속하면서 판매자가 올린 그 가격만큼 가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근데 그게 오기 전에 판매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걸어놓은 그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자신이 가격을 내릴 수도 있고 또 그 중에서 입찰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평점을 보고 지금 가장 높은 가격에 있는 사람이 평점이 매우 낮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평점이 높은 사람에게 그냥 이 월 주차권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결제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까 그 타겟 고객을 학부생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학부생들이 자가 운전을 많이 하시나요? 네, 저희가 관련해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또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도심의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학부생 말고 석사생 아니면 박사생이랑 교직원들에게만 월 주차권을 제공하거나 할인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를 가지고 올 수 없게 하고 금액도 일단 기본적인 금액을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사용하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부생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심 지역 밖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음대 같은 경우에는 첼로나 무거운 악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갈 때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월 주차권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반갑습니다. 혹시 분쟁 시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분쟁 시에 발생할 대책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할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분쟁이라고 하시면 그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분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용 도중에 그 주차 내가 해야 될 곳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중인데 네. 제 3자가 모르고 실수로 주차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대한 맞습니다. 분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판매하는 공급자가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자의 책임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유주차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불법 주차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방지하고자 AIoT 센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AIoT 센서의 경우에는 일단은 AI 인베디드 시스템이고 또 AI를 통해서 차량을 검출하고 그 차량의 번호판을 검출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버로 보내게 되고 서버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액추에이터를 발동을 해서 저희 막고 있는 그 차단기 같은 거를 저희가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차단기 개발도 지금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필로티 건물로 되어 있는 그런 주차장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방지하려고 하는 AIoT 센서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수료를 안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마켓 확장 차원에서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 뭐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금 수집된 데이터로 비즈니스 모델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그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글쎄요. 그걸 원하는 대상이 누가 될까요? 네,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를 원하는 고객은 관공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포항시랑 같이 스마트 주차 서비스를 많이 계획을 하고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나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민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문제를 지자체에게 알릴 수 없다라는 그 문제가 있어서 소통의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여러 문제점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저희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입찰의 빈도나 아니면 입찰 가격, 시장 가격, 그리고 수요가 어디에 몰리는지 이런 저희 데이터를 저희가 모을 수 있고 이것들을 가공해서 지자체에게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통계 자료를 보내준다거나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마감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팀은 포옹팀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지행동 치료 어플리케이션 포옹입니다. 포옹이야 우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지행동 치료 어플리케이션 포옹입니다. 많은 한국인은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인지적 오류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습관은 불안과 우울의 주요한 원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떠오른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 CBT입니다. 현재 많은 상담 전문가들이 이를 활용하여 내담자들을 상담하고 있지만 치료에 사용되는 통일된 워크시트의 부재, CBT 교육을 병행할 때 발생하는 이중관계 설정 등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통일된 CBT 과제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상담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시중의 CBT 어플리케이션은 혼자서 진행하기 때문에 완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지지가 있을 때 종결 비율이 4배 이상 오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상담사의 지지가 결합된 인지행동 치료 앱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트로스트와 같은 서비스는 상담의 사각지대인 일상생활에서 치료 목적으로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일상에서 CBT 기법을 적용하고 체계적 분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첫 번째 타겟은 상담센터입니다. 전문적인 양식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상담센터를 영입시켜 내담자들을 확보하고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일반 사용자의 연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포옹은 일상에서 CBT 기법의 적용을 통해 사용자의 불안 및 우울감을 개선하여 상담사의 효율적인 내담자 관리 및 상담을 돕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 수행 데이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부여받은 과제를 수행하며 인지행동 치료 기법을 일상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상담 외의 시간에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받지 않지만 마인드 케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과제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옹의 기능은 크게 내담자와 상담자로 나뉩니다. 내담자는 CBT 과제 수행 기능, 수행한 결과 데이터 분석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내담자 과제 부여 및 수행 데이터 분석, 내담자 자료 관리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센터에게 세일즈를 할 계획입니다. 상담센터 규모에 맞게 3가지 버전으로 나누었고 내담자 1명당 등록비를 5,000원으로 추산하여 구독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구독료와 광고를 통해 시장 전체 점유 시 약 매년 총 379억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건강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세일즈, 매칭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수익 구조를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저희의 핵심 경쟁력은 첫 번째,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여 전문적인 정신건강 앱의 접근에 대한 사용자의 심적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와 내담자의 다리 역할로서 비대면 상담에서의 활용성과 즉각적인 내담자의 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정신건강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으로 기존 기능 강화와 새로운 서비스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상담사 추천, 진단명 예측, 과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프로덕트 로드맵입니다. 저희 포옹은 이번 달 말 MVP 개발 완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포옹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상담센터 유치를 계속 늘려가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에 맞춤형 상담사 매칭 서비스를 론칭할 계획입니다. 현재 포옹은 R&D, 디자인, 앱 개발, 데이터 분석 파트로 나누어 있으며 구성원 대부분이 관련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대학교 교수님 및 동문 개발자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두어 임상심리와 기술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궁금한 거는 이게 솔직히 이제 상담이라는 경험이 솔직히 이제 그 비대면 혹은 이제 무기명으로 됐을 때 상당히 이제 그 생각보다 효과가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는 행위의 연결자가 돼야지 회사로서는 이제 존재 이유가 또 성립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제 과금 모델에 대해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이제 중개자 역할로서 어떻게 좀 고도화시킬지 궁금합니다. 저희 PPT 공유해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크게 저희 서비스 이용료를 이제 상담센터로부터 이제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와 그리고 이제 내담자를 그 매칭해 줬다는 그 수수료를 이제 나중에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면은 이제 그렇게 받을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광고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서비스 사실 데이터가 더 축적이 되면은 또 어떤 서비스로 다각화시킬지를 더 계속 확장 방안을 다양하게 생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장 방향성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넥스트 스텝으로 심리 검사랑 그다음에 상담사 추천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연동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추천에서 이제 매칭 서비스라는 이제 매칭 수수료를 이제 받을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리검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마인드 케어를 받고 싶지만 상담은 부담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하는데 아직 상담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후 이제 이 기능까지 추가하여 이제 이 또 중간에 매칭하는 그런 수수료까지 받을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제품이 이제 우리 서비스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기존 상담사의 뭐 버릇이랄까요? 습관이나 방식이 있으셨을 텐데 그걸 대체하거나 보완해 드려야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예, 맞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원래 이제 뭐 관이나 상담센터에 있는 그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던 방식, 예, 예. 그거를 우리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인체행동 치료는 상담에서 자주 쓰이는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원래 기존의 인체행동 치료에서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회기마다 과제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종이와 펜, 그래서 수기로 작성하는 형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후 비대면 상담으로 전환되면서 그러한 과제 제출이 힘들어졌고,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던 상담사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준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그런 인지행동 치료 과제 양식이 원래 미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규격화된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이 그걸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주변 선배를 통해서 양식을 받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규격화를 해서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원래 CBT에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상담에서 상담자와 교육자 역할을 두 역할을 동시에 시행하거나 아니면 상담자와 교육자를 따로 두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콘텐츠를 저희 앱에서 제공한다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상담사가 좀 더 효율적인 상담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그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거를 판매하거나 또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사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방안 같은 건 준비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에 대한 보안 자체는 저희가 현재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저희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접근에 대한 보안은 이제 AWS 내에 VPC나 WAS 또 실드 같은 데이터 접근에 대한 보안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자체도 뭐 S3나 KMS 등을 통해서 암호화하여서 저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이제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이제 3가지 법을 참고하여서 데이터의 가명화 또는 익명화를 통해서 데이터만으로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게 하여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제 저희 내담자들의 정보를 상담사나 혹은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사전에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상담사에게 내담자의 데이터를 제공한다거나 할 때 내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고 내담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상담사에게 제공하는 식으로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마감됐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험팀. 다음 팀은 위고레고 팀이 대기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발표 자료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세상의 모든 인재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실시간 화면 공유 질의응답 서비스 도움을. 안녕하세요. 도움을 이어주는 브릿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인 위고레고 팀 대표 윤혁입니다. 먼저 개발 동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로 교육을 IT로 혁신하자는 모토를 가진 에듀테크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에듀테크 시장의 일부인 재능공유 마켓 역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에듀테크 시장과는 다르게 쉽고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 학습 플랫폼의 두 고객층인 배우는 입장과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배우는 입장입니다. 배우는 입장의 경우 실제 오프라인 교육 후 다음 레슨 시간까지 선생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매일매일 지도를 받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비대면 사회에서 온라인으로 도움받는 경우가 많은데 음성, 문자, 영상만으로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재능 공유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의 문제점입니다. 대규모 학원,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본업만으로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본업을 진행하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해 부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도를 얻기 위해 홍보 및 광고를 위한 비용과 방법이 부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두 고객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배우는 사람은 인증된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1대1 연결을 하고 드로잉 기능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급한 경우 다양한 전문가와의 랜덤 매칭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하여 셀프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을 하면서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짧은 도움을 통해 부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소개입니다. 먼저 고객은 검색 기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특정 멘토를 검색하거나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멘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한 경우 랜덤 매칭으로 가능한 멘토와 즉시 연결이 가능합니다. 멘토의 경우 자신이 가능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시켜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AI 비서 기능을 통해 멘토를 구하기 힘든 시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입니다. 현재 국내 재능 공유 마켓은 4조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저희의 목표는 1년 차에는 포항, 2년 차에는 더 범위를 높이고 향후 3년 동안 42억 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경쟁사 분석으로는 대표적인 Q&A 플랫폼들과 재능 공유,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들과 비교를 하였고, 다른 경쟁사들과의 차별점은 실시간 화면 공유를 통한 원격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배우는 사람을 통해서 이용료와 인앱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가르치는 사람의 경우 프로필 등록비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소개입니다. 저희 팀은 3명의 개발자와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로 구성되어 있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웹과 앱에 대한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외주 개발 없이 자체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이어주는 브릿지 어플리케이션 무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서비스 씬이 좀 빨리 지나가는데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장면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들을 검색하거나 이렇게 화면에서 등록된 전문가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또 화면 공유를 통해서 드로잉 기술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영상 AI 비서를 통해서 또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전문가 서비스랑은 좀 다르게 포지셔닝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고 싶으신 건가요? 먼저 저희가 현재 온라인 시장에 나와 있는 강의나 아니면 숨고, 크문과 같은 어플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실시간 카메라 화면 공유를 사용한 매칭과 이제 즉각적인 매칭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드로잉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배우고 싶을 때 또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지만, 저희 어플만의 특징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개인이 원하는 부분의 문제와 배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이제 멘토에게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하고 개인이 정말로 필요하고 적합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 서비스와 좀 다른 방향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요리라는 버티칼로 지금 전 인식이 됐는데, 솔직히 뭐 악기나 좀 크리티컬한 스킬이 필요라는 손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운지법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악기나 아니면은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골프 또는 그 개인 PT 같은 경우에 이제 앱 설명에서 초기 페이지에 운동이나 아니면 특정 사용을 대비해서 더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삼각대를 준비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해서 유저가 사용 전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먼저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유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이 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초기 설명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 가격이랄까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네, 비즈니스 모델 역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먼저 무료 유저의 경우 인앱 광고로 유저당 연 30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 유저의 경우 광고 제거와 또 그 전문가 도움 서비스를 생각했을 때 유저당 월 1,900원에 지출을 할 것으로 이제 잡았고요. 그리고 유저 비율은 무료 모델과 유료 모델을 9대1로 해서 좀 수입을 계산하였습니다. 또 멘토의 경우 이제 1회당 평균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2,900원이고 또 일 평균 사용 횟수를 3회로 계산해서 그 중개 수수료를 저희가 16%를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그 수입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년 차에는 약 10억 원의 수입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자 모집하는 것보다 전문가 강사를 모집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수입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저희 포항시 내에 있는 학원들 약 50여 개에 직접 전화를 하면서 다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 어플을 소개해 드렸을 때 이런 어플이 나오면은 정말 수강생과 좀 더 소통이 원활하게 가능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가능한 시간, 그러니까 실제 수업이 없는 시간에 활용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진짜 이 어플이 출시가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학원이나 아니면 개인 그런 업체들에서 많이 사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유사하게 벤치마킹하고 계신 해외 앱이나 서비스가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저희 드로잉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리모트 어시스트라는 그 어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어플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플이고 또 AR 드로잉과 그 스마트 안경이라는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매우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비는 월 75,000원으로 알고 있고 또 장비를 사는 데는 약 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 기업 대 기업 간에 도움을 주는 것들은 있지만 이렇게 대중화시킨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이제 마지막 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블링 팀 발표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생들이 가상환경 속에서 실전과 같은 영어 회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돕는 메타버스 영어 스마트 러닝 서비스 바블링입니다. 너 오늘 어디 가? 나 바블링으로 교환학생 가. 바블링? 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2만 원으로 떠나는 교환학생 바블링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어 학원을 다녀보지 않은 분들이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연간 약 5조 원의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타국에 비해 말하기 실력은 낮은 132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를 언어가 아닌 학문으로 접하고 학습 내용을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현재 영어 회화 교육은 언어의 컨텍스트를 익히지 못한 채 단순 암기만 반복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메인 타겟인 20대 대학생들 약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학습할 내용을 적용하여 복습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과 자신의 상황에 맞는 표현이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메타버스를 활용한 영어 스마트 러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째, 컨텍스트를 경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제공. 둘째, AI 아바타와의 무제한 연습과 실제 유저와의 대화를 통한 활용. 셋째, 엄선된 표현을 체화하도록 돕는 맞춤형 반복학습 알고리즘 제공입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교환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황 스크립트로 현실감을 높이고 메타버스 내 가상 캠퍼스에서 미션을 통해 영어를 학습하며 재미를 느끼고 잘 모르는 표현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주어 나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도와줍니다. 이와 같은 솔루션을 국내 20대 영어 회화 시장을 초기 유효 시장으로 삼아 전달하고자 합니다. 경쟁사 대비 한국인의 어순 구조를 고려하여 자주 틀리는 실용적 표현들을 엄선해 미션 형식으로 제안하고 사용자의 학습 레벨에 따라 콘텐츠를 추천하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메타버스 영어 회화 교육과는 다르게 교육 콘텐츠와 유저들 간의 실시간 대화 환경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저희는 경쟁사 대비 차별점을 갖기 위해 다음의 3가지 핵심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별 적확한 유용한 표현을 엄선합니다. 두 번째, 맞춤형 반복학습을 통해 100% 학습합니다. 세 번째, 가상세계 내의 교환학생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교환학생, 바이링규얼 외국인 교환학생, 외국인 교수를 거치는 3단계의 콘텐츠 품질 유지 전략을 갖고 있고, 엄선된 콘텐츠를 사용자의 학습 상태에 따라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활용해 추천해 줌으로써 장기 기억화까지 돕는 학습법을 개발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월 구독비 27,000원에 제공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 및 푸시 알림, 높은 출석률에 따라 메타캐시를 리워드로 수여해 고객 리텐션을 높일 것입니다. 현재 1차 베타 테스트를 마친 프로토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공간 내 AI 아바타와 유용한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하고 성공 시 메타캐시 리워드를 받습니다. 리포트를 통해 대화에 사용된 유용한 표현을 복습하고 100% 습득까지의 성공 곡선을 제공합니다. 현재 1차 베타 테스트를 완료한 상태이고 2차 베타 테스트로 11월 말 한동대학교 국제처와 협력하여 여러 상황 콘텐츠를 담은 프로토타입을 실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제공해 콘텐츠의 교육 효과를 증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 메타버스 환경 구축에 있어 많은 비용이 예상되어 약 30억 원의 투자 유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4명의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샤론 네트워크 콘텐츠 제작팀, 메타버스 환경 구축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모로서는 판타지 같은 얘기인데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게 어느 정도 약간 게임성에 가까운 메타버스를 기획을 하시나요? 아니면 약간은 그 교육인데 그냥 가상 공간을 이용한 메타버스여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쓰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게임과 교육. 저희는 게임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적인 효과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게임에 조금 더 치중된 메타버스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영어 교육이 교육적인 측면에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언어로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메타버스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메타버스가 플랫폼 구축 비용이 크고 대기업이 뛰어드는 시장인데요. 이걸 경쟁하기보다 협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가 들고 그리고 기간은 얼마 정도가 들지 저희가 계산을 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MVP 개발을 로블록스라는 미리 만들어진 플랫폼 안에서 베타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어려움이 없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만들어진 플랫폼과 협업을 하여서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저희가 저희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는데도 네, 아예 가능성을 안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블링의 장점은 컨텐츠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대기업이 협업을 할 때는 바블링의 어떤 가치를 보고 협업을 할 텐데요. 네, 왜 바블링과 협업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네, 저희는 첫 번째로 가장 핵심 경쟁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컨텐츠가 맞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이 플랫폼 시장이 앞으로 되게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와 같은 그런 이미 메타버스 플랫폼 위에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즈한 저희만의 환경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에도 저희의 핵심 경쟁력이 있는데 태그 기반으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도 같이 얻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는 영어 교육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 배우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투자 비용과 시간 대비했을 때 시장이 작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페니쉬 교육이라든지 또 혹은 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영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랫폼을 양쪽으로 그 문화나 언어를 컴패러빌리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틴 스타트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거기에 대한 혹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도 국내 시장에서 그치지 않고 국외 시장까지 이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콘텐츠, 유용한 표현을 추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둔 것이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이 다르다는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한 다른 외국어 시장, 특히 일본어나 그런 가까운 외국 시장으로의 그런 확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외 시장도 약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디어인데 우리는 교육적인 언어 교육을 목표로 하지만 사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재밌어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히려 커뮤니티 기능이 더 중요하진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바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바타를 가지고 단순히 영어학습을 하기보다는 뭐 교류하고 싶어하는 커뮤니티 니즈가 더 큰 건 아닐까요? 1분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세 번째 핵심 경쟁력으로 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가상세계 내에 교환학생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인데요. 특히 저희가 이 부분의 초반 전략을 관심 분야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자유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가기 전에 해당 국가에 있는 멘토, 멘티들과 함께 연결해서 대화를 한다든지 혹은 인접 국가로 가는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커뮤니티 형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마감됐습니다. 네. 이로써 바블링 팀까지 총 6팀의 발표와 또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바블링 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각각 심사위원 분들의 심사 총평을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뭐 한 분씩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제가 신동원 대표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한동 경연대회를 여러 차례 심사를 했었고 또 그 후에 이제 좀 오랜만에 심사를 했는데요. 나날이 좀 밸류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 창업자들을 돕는 기관이나 그 지역 사회의 에코시스템도 좋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더 기대가 큽니다. 이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 어떤 고객 조사나 이런 건 잘 하신 편인 것 같은데요. 그 명확한 우리 제품의 우리 서비스의 그 가치 포지셔닝이 좀 더 뚜렷하면 좋겠고요. 그거를 이제 지금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더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잘 반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석원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만났던 업체 기업도 있고 또 이번에 처음 본 회사도 있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지금 창업 경진대회에 학교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창업 경진대회 나가시면서 그 피벗도 많이 되고 굉장히 많은 그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개발되어서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지금 너무 테크놀로지 주의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면은 고객들 입장이나 심사하는 분들 입장에 볼 때는 사실 테크놀로지는 많은 다른 경쟁 기업들도 이제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대기업과 어떤 부분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조금 많은 분들에게 감성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또 아까 심사위원 한 분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커뮤니티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끼리 연결되고 관계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강조하는 내용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명철 심사위원님, 대표님. 네. 네, 일단은 뭐 늘 기대 이상의 좋은 발표를 전해준 학생들이 있어서 한동 미래가 다시 한번 밝다고 생각을 강하게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보완될 필요들은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현재 단계에서 계속 피봇 진행하시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실 수 있는 충분히 좋은 팀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그 좀 약간 nice to have 영역도 있지만 또 이제 그런 영역들이 생각보다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잘 활용할 경우나 명확한 벌티컬에 집중할 경우에 뭐 초기 매출도 분명히 드라이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또 소식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